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0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1, 2, 3, 4, 5번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만에 하나 여성이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후보가 2명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뭐 하자. 모든 여성의 이니셜을 전부 다 체킹을 해서 꼭 밑줄이 아니더라도 대명사 또는 관계 대명사 자리에도 이니셜을 표기를 해야 우리가 끝까지 그 중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10강의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문제 풀이는 제가 5화로 구문독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단어를 좀 먼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spec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을 구입을 했을 때 항상 같이 설명서 따라오죠. 거기 보면 specification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줄여서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스펙이 이제 specification에서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어플이 바로 application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comprehensive라고 보고 있고요.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 invisible이란 형용사 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 했을 때. 자, 오늘은 visibly가 나왔네요. 눈에 띄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 여기서는 a colleague of mine이니까 나의 동료 한 명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봤더니 남성이 나와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100% 남성이 나올 거고 나도 남성이고 나의 동료도 남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뒤에 보실까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식절을 봤더니 뒤에가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완료에다가 진행까지 왔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란 뜻이죠. 즉 for a while 여기 for이 한동안이란 계속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시점보다 더 먼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게 된 그 첫 번째 날에 나의 동료는 만났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만났어요. 자, 이 프로젝트 매니저도 남성의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he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he를 과연 누구로 봐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나의 동료랑 매니저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랬더니 뒤에를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살피셨을 때 설명을 해주는 사람. 더불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 hand가 무슨 뜻이에요? 건네주다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세요. 사형식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건네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the new team member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동료가 되는 거죠. 나의 동료에게 뭐를 건넸어요? 문서 한 세트를 건넸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매니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니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컬리그나 또는 네이가 나오나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후보는 컬리그와 왠지 매니저 2명이겠다 라고 유추가 되겠죠. 자, 그 매니저가 건넨 그 문서들은 굉장히 거대했어요. 그래서 그 문서들은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냐면 전체의 설명서, 즉 아주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설명서가 전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프로젝트 매니저는 눈에 띄게 자랑스러워했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비동사 뒤에 visible이라고 해서 형용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보어가 proud가 됩니다. visibly가 proud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10강에 사실 10강은 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중에서 좀 특이한 어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10강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문장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좀 체크하실 거 첫 번째, 이 대시 외워할게요. 그렇죠. 이제는 가볍게 더 fact that을 여러분들 고를 수 있겠죠. 동격 접속사 뒷문장 역시나 완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 그의 팀. 여기 있는 his는 당연히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의 팀이 had produced, 만들었었다고. 뭐를 만들었었다고? 그렇게 포괄적인 문서를 만들었었다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은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시제는 왜 had produced가 나왔느냐? 눈에 띄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 시점보다 이전에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저 질문 드립니다.
서치 자리에 so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분명히 so형 어명, 서치 형명에서 서치 뒤에는 어로 시작하고 so 뒤에는 형용사로 시작한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자, 얘 형용사로 시작했는데 왜 서치가 답인가요? 자, 저의 강의를 1강부터 들은 학생들, 1강의 1번부터 들은 학생들은 이게 단반에 이제 답이 보이시겠죠? 제가 이거를 기출문제까지 같이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한 번 설명한 거 2번 이상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의 1강부터 3강까지 아래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놨잖아요. 뭐라고 달아놨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가 말도 엄청 빠르고 흥분도 잘하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이제 모니터만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강에 했었던 강의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못 듣겠는 거야. 지금 이거 듣고 있는 학생들 제 얘기 들으면서 엄청 웃고 있겠죠? 연락 오는 게 다 그 얘기야. 선생님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색한 학생들이 1강의 1번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이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들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손 들고 이 영상을 봐야 되겠죠? 자, 한 번 알고 한 번에 끝내자.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게 우리 5화로 수능 특강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소형 어명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를 배웠죠? 서처 혁명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소형 어명하고 서처 혁명처럼 생기지를 않았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르냐?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중요한 거는요. 자, 이 so는 형용사를 강조해주고 있죠.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치는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명사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서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형용사라는 아이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서치는 명사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굳이 없어도 된다.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됐죠? 서치어 명사만 와도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가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이 명사가 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빨리 유추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 이 명사가 단수가 아니라면은 어가 사라지고 뒤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 명사가 불가산 명사라면 자,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앞에 어도 없고 뒤에 s도 없죠?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된다? 서치, 형용사, 명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을 보시면 서치, 형용사,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학생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그럼 얘도 결국엔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내가 쏘는 형용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형용사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 소형 어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형 어명밖에 안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복수 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오지 못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만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이 뒤에 거를 가지고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서치 갖고 풀으려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얘 아니면 무조건 서치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보여드렸었죠? 2017년 11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니까 여러분들 201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문제를 뭐를 풀었었냐면 서치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자, 어가 없고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자, 뒤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뒤에 s가 왔어.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때 만에 하나 뒤에 형용사가 왔네. 그러면 나 소가 답이야 라고 했었던 학생들이 우르르르 이 문제를 틀렸었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알았으면은 지금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지 않았죠. 자, 우리 이미 1강에 1번에서 알고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바로바로 영상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10강의 3번에서는 이 네 번째 문장이 제일 어법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소가 오면 안 되는구나. 다큐멘테이션이 만에 하나 셀 수 있었다면 뒤에 s가 왔거나 앞에 어가 와야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어가 없고 s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서 셀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다큐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한 장, 두 장 셀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유추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고 푸는 것도 좋겠지만 생김새만 보고서도 사실 가산 불가산을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사는 일단 단수면 앞에 어나 언이 붙고 복수라면 뒤에 s가 붙는다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 얘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 그럼 불가산이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내가 다시 동료를 만났거든요. 내가 동료를 만났는데 동료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어요? sitting 앉아 있는 걸 봤죠.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 그럼 여기 있는 his는 당연히 나의 colleague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sitting은 왜 ing 왔다? so 지각동사에 대한 진행 강조 ing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looking 자리 좀 보려고요, 여러분들. looking은 여러분들 병렬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병렬로 보시면 안 돼요. 자, A와 B를 병렬한다면 and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콤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장이 끊겨서 앞에가 주절인데 뒤에는 무슨 절? 아, 얘는 그러면 종속절이니까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됐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소 뭐한 것처럼 보였어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채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이니까 부사 같지만 이 look은 이형식 동사에 대한 주격 보어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부사 올 수 없어서 형용사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그가 그 프로젝트 자료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how는 about 전치사에 대한 목적절이니까 명사절, 간접의문문 순서는 의주동인데 이 he는 당연히 colleague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가 question, 그 다음에 동사가 revealed. 질문이 드러나다, 즉 뭐라고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떻게 됐냐면 그 가엾은 사람, 그 가엾은 친구가 한마디로 내 동료가 wasn't 그렇게 getting on well at all. 여기서 at all은 not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죠. 전혀 잘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죠. 그럼 그 대답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연히 컬리가 될 거예요. 그가 그 엄청난 사양소에 늪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e couldn't keep all the details in his mind. keep은 유지하다, 간직하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기 머릿속에다가 그 안에 있는 세부상을 전부 다 담아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앞뒤 완전 불완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뭐에 걸렸다? 병렬에 걸렸다. 그래서 분명히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평소에 구문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을 끊고 생략된 걸 찾는 걸 연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뭐였어요? 타동사에 대한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었죠? 거기에 대한 병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다. 해석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eventually 결국에 그런데 마침내 여기서 왜냐면 뒤에 봤더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 그는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컬리가 되겠죠. 뭐라고 배웠냐면 그 많은 상세 사항들을 드디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자, more than은 같이 체크를 하셔서 이건 수식절을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학습을 무엇으로부터 더 많은 상세사항들을 학습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부터 해석하신 게 더 편하겠죠? 즉, 그 매니저가 줬었던 그 문서들을 읽어서 얻어낸 상세사항보다는 다음 몇 주간 팀 동료들과 같이 의논을 나누면서 얻게 된 상세사항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갑자기 시간적으로 뛰었죠. 이 7번 문장까지는 그 당일날에 있었던 내용 같았었는데 마지막 문장은 몇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동료가 어려워하기는 했었지만 다 잘 찾아낼 수 있었다로 전개가 되어지죠. 내용상 어렵지 않으셨죠? 제 생각에는 대의 문제로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심경 분위기도 그렇게 딱히 왜냐면 주인공의 입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법만 좀 복습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왜 얘가 답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얘는 대충 볼까요? 앞에 the fact that에 대한 동격 접속사였었고, 얘는 지각동사에 대한 목적보어. 자, 얘는 병렬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다? 그렇죠. 얘는 분사 구문. 여기에 부사 오면 안 된다. 자, 얘는 간접의문문. 자, 그리고 요거 대보단 아래 대시요. 이 병렬 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목적절 접속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만에 하나 as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제가 조금 요거 시간이 좀 오래됐군요. 이 as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as는 전치사도 되고 뒷문장에 절도 오는 접속사도 되고 완전한 절. 심지어 불완전한 유사관계 대명사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as가 오면 안 되는 자리는 이렇게 앞에 비교급이면 as의 짝꿍은 누구예요? as여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as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빨리 앞에를 봐서 혹시 ER된을 짝꿍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만에 하나 그런 거에 걸린 아이가 아니라면 as는 맞았어 하고 넘어가라. 야, 여기서는 이 다양한 쓰임을 물어본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고 얼른 다음 문제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는 제가 구문독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글은 파스칼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정독 예습을 해오셨겠지만 파스칼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미리 알아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교육 방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다? 아빠가 설명하는 것보다 애 사고력이 훨씬 더 뛰어 넘어가지고 애가 더 많은 것을 원했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한마디로 이 파스칼도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니까 일단 남자는 2명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detect 지금 2번째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수능 특강 올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본 거 맥심 좌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항상 이런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수형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반드시 단수형도 알고 복수형도 같이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일치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별표. 자, 우리가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얘는 사실 필수 어휘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be liable to에서 이 to 좀 여러분들 같이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우리 지문에선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무엇을에 해당되는 얘가 이제 to 전치사가 돼서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be likely to, be apt to, be liable to 같이 외우셨죠, 그쵸? 자, 뭐 할 경향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는 to는 to 부정사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치사 to냐, to 부정사로 쓰였느냐를 같이 필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전치사 to라는 것이 명확한 이유는 뒤에 구문독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detecting 동사 ing가 와서 동명사인가라고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죠? 절을 끊어서 정확하게 주절과 종속절을 파악했더니 이 detecting 자리는 종속절이죠. 왜냐면 뒤에가 주동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빠르게 뭐라고 봐야 된다? 분사 구문이라고 봐야 돼서 얘 주어는 어디 있다? 주절에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히즈는 앞에는 파스칼을 얘기하겠죠. 파스칼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굳이 집어넣자면 접속사 after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폼이 여러분들 형성하다 만들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를 미리 공부를 해오셨겠지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명확한 결심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심이 무엇이냐? 그의 주된 좌우명은 그 결심이 이제 좌우명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his는 당연히 father이 돼야 되겠죠. 아버지의 주된 좌우명이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항상 유지하는 것 또는 갖고 있는 것. 누구를? 아들을 무엇보다 위에 자신의 일보다 먼저 아들을 두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o keep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자, 여기 있는 he는 당연히 아버지일 거고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힘은 아들이 될 겁니다. 그 아들이 라틴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그가 12살이 됐을 때까지. 즉 여기 있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when은 여러분들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12 years of age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which가 올 수 있고 when이 올 수 있냐라는 우리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반드시 관계 부사 when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아들이 아마도 분명히 쉽게 그것을 습득할 수 있을 만한 한 12살이 될 때까지는 라틴 언어를 가르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는 동안에 그는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사형식 그에게 무엇을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일반적인 문법의 개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가서 여기는 해석을 안 하려고 했더니 어법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be liab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가 왔을 때 전치사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전치사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토이치 때문에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관계되면서 앞에 to만 따로 올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 배웠었던 것은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를 같이 연습을 했었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었어요. which가 왔고 뒤에 어떻게 됐다? be liable to에서 to라는 전치사에 대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전치사가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다?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위해서 to fit him 그에게 to take up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서 총명함과 그 다음에 쉬운 재능을 가지고서 어떠한 언어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는 투부정사는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어떤 문법의 개념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아버지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의 관심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서 여기 있는 to가 전사 같이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었냐면 더 두드러진 어떤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도록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을 이끌려고 했었냐면 자, search하고 as는 같이 하이라이트 좀 표시하셔서 별표 사실은 이 10강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꼭 한 문제당 이렇게 꼭 설명해야 되는 어법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자,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as 자리에다가 유사 관계대명사 좀 적어주세요. 이거 제가 앞에서 10강의 3번 문제에서 as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유사 관계대명사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뭐만 배웠었죠? who, which, that, what만 배웠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유사한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 드리려고요. 이때 이 as 뒤에는 뒷문장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관계대명사는 누가 있죠? 이 앞에? 그렇죠. 얘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 as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 search explanations가 as의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give에 대한 목적어가 안 왔죠. 뭐를 준다는 거죠? explanation을 준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여기서 질문, 이 댐이 가리키는 건 explanation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그렇죠. 자연의 현상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어휘했을 때 여러분들 단수형, 복수형 나오면 같이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일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it이라고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얘가 복수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아버지는 아들한테 좀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두드러진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좀 이끌려고 노력을 했었고 두 번째 그러한 자연적 현상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죠. 아들의 그 인지 능력이 능가했어요. 아버지의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능가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알고자 했어요. 알고자 했죠. 뭐를 알고자 했냐면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고 싶어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연 설명가입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정확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여기 있는 토임은 당연히 그 아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는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he도 누가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he도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정어가 전혀 나오진 않았지만 far from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킹을 하자면 어법적으로 satisfied, 이 자리가 왜 수동이 왔는지 감정동사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를 보실 텐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형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법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법만 좀 마무리해 볼까요? 이 처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 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속절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시제가 대과거가 온 이유는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가장 처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적 연대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대과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사적 용법 자리 비동사에 대한 보어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when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12살의 시기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to가 왜 왔냐면 항상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뒤로 좀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처음 언급드린 유사 관계대명사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감정동사의 수동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0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 2번에 비해서는 뭐 서술형이라든지 변형 문제로 많이 예상이 되는 지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법 같은 거는 충분히 복습을 10강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11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10강의 3번과 4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